이번 시간에는 제21강 이제 거의 다 왔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22강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인데 실제적으로 21강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점점 쓸데없는 명세서가 되어가고 있고 뭘로 바뀌고 있냐면 퇴직연금으로 바뀌고 있죠. 퇴직연금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결산할 때 이런 붕괴하죠.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붕괴를 하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붕괴를 하는데 얘가 이제 뭐죠? 비용이잖아요. 이렇게 붕괴를 하면 예전에는 비용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직원의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이렇게 붕괴만 해도 경비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수증 없이 경비 처리하는 아주 효자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0%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쓸데없는 붕괴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뭐만 아는 거죠. 기업회계에서 현재 우리 직원이 한 방에 다 퇴직한다면 얼마일 것이다 라는 추정 데이터일 뿐이고 이렇게 장부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세법상 인정 안 한다고요. 인정 안 하니까 전부 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송금불산입 처리해서 없애버려. 그러니까 조정 명세서가 결론적으로 설정한 퇴직급여 전액 다 불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퇴직연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그 가입한 금액만큼 경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는 경비 인정 받으려면 이제 붕괴만 해서는 안 되고 퇴직연금에 돈을 넣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그렇게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죠. 21강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나오는 게 또 맞고 그러면 시험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미래를 봤을 때는 22강인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나와야 되죠. 일단 21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송금 한도액에 대한 분석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에 1번 칸이 있고 2번 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급여액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임원 사용인의 총 급여액이 나오겠죠. 거기는 이제 문제에서 입력하라라고 나옵니다. 입력하면 그 금액의 5%도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그러면 얘가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죠. 알파가 나올 것이고 자 2번 충당금 누적 기준액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자동 계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죠. 맞죠? 얼마의 0%는 얼마죠? 0입니다. 0에서 또 빼기 뭐를 하죠. 맞죠? 그러면 더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더하기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전환금이 1999년 4월에 폐지된 제도예요. 그냥 얘가 지금 사실상 데이터는 0이 맞죠.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4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24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퇴직금 전환금은 예전에 이제 국민연금 살리기 위해서 퇴직급여를 국민연금에 담그는 그런 것을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해가지고 충당금 요 금액이 이제 플러스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문제는 플러스가 나오면 좀 이건 배신이죠. 맞죠? 너무 오래되면. 그러면 얘도 없어. 그러면 얘 데이터 값은 뭐가 되죠? 뭐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아니면 0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죠? 한도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식이 필요가 없어요. 0이 필요 없으니까 이 문제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나오냐면 총 급여액을 잡는 문제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다 나와요.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다 데이터가 0이 되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맞는 것 틀리는 거 고르는 문제로 전락이 됐어요. 일단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도액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서식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맞고 1회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을 먼저 시부인해야 되고 컴퓨터가 나머지는 계산해 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문제가 이제 어느 쪽으로 쏠렸냐면 여기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구성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 내용 좀 중요해요.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어쩌고 저쩌고 주주총회 사원총회에 의하여 받는 상여, 비상근 임원의 급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얘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얘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우리 세무조정할 때 생겼던 인정상여 이런 거 있죠. 얘는 뺍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설정된 사람 확정기여형은 바로 퇴직급여로 처리하잖아요. 비용 처리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제 회계 2급 때 배우나 확정 1급 때 배우나 기여형이 있고 확정 급여형이 있잖아요. 맞죠? 급여형 할 때 우리는 얘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고요. 얘를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맞죠? 그래서 이걸로 된 거는 바로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총급여에 가서 또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얘는 뺀다라는 내용인데 시험에 사실상 안 나와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설정된 임원이 있으면 빼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확정 급여형이 든 사람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요. 송금 불산입되는 인건비, 뭐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죠. 얘도 이제 송금 불산입이잖아요. 맞죠? 송금 불산입되는 인건비도 당연히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무 출자 사원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노무로 출자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상여로 처분했겠지만 성격은 약간 배당적 성격이에요. 노무로 출자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따로 무엇인가를 주지 않는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거랑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얘도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과거에 아주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기중 퇴직한 사람의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중 퇴직한 사람의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차감해가지고 세무조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과 보험 수리적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법정 퇴직금이 이쪽이고, 그다음 회사에서 정한 퇴직급여 기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걸 두 개를 했을 때 큰 금액만큼을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제시해줘요. 일시 퇴직 기준이 얼마고 보험 수리적 기준이 얼마다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제시를 해주면 그 금액에 대한 맥스가 자동으로 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맥스인이 아니니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요. 22강에도 이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22강에는 MAX라는 거 제시 안 해줘요. 그래서 22강에서 헷갈리면 21강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얘를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나중에 빼잖아요. 문제에서. 맞죠? 네,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세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다라면 단기 감소계획이라는 것은 단기에 퇴직한 사람들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썼다면 이렇게 감소시키고, 그리고 정기말 부인누익에 빼서 남은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직접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과거에 이제 21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 1, 2를 다퉜거든요. 그게 어려운 이유가 얘 때문이었어요.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요. 어렵게 낸다면. 근데 요즘에는 이걸로 장난치지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 문제로 장난치더니 요즘에는 장난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한도 미달액이 발생되면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죠?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넘어가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것은 거의 다 송금불산입 유보고, 미달되는 것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맞죠?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제 프로그램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도 별로 없어요. 자, 여기 389페이지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389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조정 원에 보면 제일 위에 1, 2 중에 첫 번째 거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얘를 클릭합니다. 얘를 클릭하고 현재 커서가 여기가 있잖아요. 맞죠? 여기 가 있는데 여기를 가장 먼저 작성하고 그다음 일로 넘어올 겁니다. 순서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습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는 이제 총 금액인데 내용상 이제 여기는 이제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총 금액인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퇴직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애들을 빼는 거죠. 그러면 결과물이 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여기는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암기했던 특히 기중에 퇴직한 사람들의 급여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빼는 애들이 있습니다. 숫자에서 직접 빼는 애들은 세무조정하는 애들이에요. 여기는 세무조정하는 애들, 얘네들이 나와요. 세무조정하는 애들, 아까 전에처럼 인정상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세무조정하는 애들은 여기서 직접 빼고요. 안 하는 애들은 여기서 빼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서부터 그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데 여기 보면 1년 미만에 있는 급여, 1년 미만의 급여, 요 5천만 원은 여기서 직접 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입력한 자료는 똑같이 이 자료랑 이 자료 똑같이 넣고요. 이 두 개를 빼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뻔할 뻔짜로 여기서 빼는 애들이 나와요. 그 빼는 애들이 세무조정 대상인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영업이사에게 지급한 상여는 정관상 기준을 초과한 거는 송금 인정이 안 되고 상여 처분하는, 즉 인정 상여 부분이잖아요. 맞죠? 얘는 직접 빼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럼 영업이사는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아, 상여네요.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맞죠?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금액이 250이 아니라 얼마로 바뀐다? 240으로 바뀌는 거죠. 240 플러스 하고 바로 F3 누릅니다. 바로 F3 눌러서 여기에 송금 불산이 여기에서 여기 24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따다당 이렇게 하십니다. 얘는 이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시킨 대로 입력하고 이렇게 시킨 대로 입력하되 직접 마이너스 하는 애들은 보통 세무조정 대상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작성이 끝나고요. 이번에 여기로 가는데 얘가 뭐냐면 MAX 1, 2 중에 여기는 보이시죠? 세법상 퇴직급여 추계액인데 얘는 문제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 입력합니다. 자, 입력한 결과는요.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4억이 MAX가 되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준다고요. 잠시만 대기해 보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저장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이 있어요. 이건 제가 먼저 할게요. 여기 클릭했을 때도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머리 지식에는 MAX라는 걸 알기 때문에 4억이 답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말 나오죠. 맞죠? 여기에 4억이라고 넣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MAX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오기 이렇게 하면 여기 4억이 불러와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헷갈리면 퇴직급여로 가라고요. 이해가시죠? 퇴직급여 가서 여기에 이렇게 입력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 딱 해준다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실질적으로 시험을 쳐보니까 MAX, MIN에서 계속 헷갈려요. 헷갈리면 퇴직연금에 있는 MAX는 여기서 불러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다 진행했어요. 맞죠? 내용 보니까 이것도 이해했고 지금 얘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퇴직연금은 이제 확정 기여형은 또 빠져야 되잖아요. 맞죠? 확정 기여형 문제는 통상적으로 안 나오는데 확정 기여형이 나왔다면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죠. 이거는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서 빠지면 됩니다. 이제 위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정답은 요겁니다. 그냥 딱 봐도 3,800만 원 설정했다라는 것은 차별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했다라는 거고, 걔는 불인정인 거죠. 일단은 내용은 이거예요.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2040이 여기에 와서 거기에 5%는 얘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102000000과 그 다음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 얼마죠? 4,800. 그 다음 엔터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는 통상적으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통상 안 나오고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요 300이죠. 300. 그러면 4,800만 원 중에서 이미 300 까졌으니까 4,500이 됐겠죠.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빼기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얼마죠? 300. 300. 기준 퇴직금 지급액은 얘죠. 3,500. 3,500.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산식이에요, 산식. 이것도 뭐 컴퓨터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4번에서 4,800에서 세법상 잔액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죠? 1,000만 원이 나왔죠, 맞죠? 1,000만 원에 몇 퍼센트? 그럼 0이죠, 0. 답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퇴직금 전환금은 문제에서 제시 안 되어 있죠? 네, 안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3과 13 중, 자, 3과 13 중, 자, 3과 13 중, MI는 뭐죠? 0이죠. 그래서 0이에요, 0. 한도액은 이제 우리 시험에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를 계산했죠? 3,800. 얘가 전액다 한도 초과액이 되는 거죠. 한도가 0이니까. 자, 보세요. 기초잔액과 충당금 부인 누계액과 퇴직금 지급액과 회사 계상액. 이렇게 네 가지가 항상 문제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 기초잔액과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과 기준 퇴직금 지급액과 상수배. 그런데 여기서 F3 누르면 얘가 지금 자동으로 떠요. F3 누르시고 3,800을 송금 부산에 잡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3,800만 원 유보 발생. 얘가 정답이 됩니다.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얘를 적는다. 결론적으로 얘가 문제예요. 여기서 직접 마이너스 송금 불산입 상여시킨다. 얘 적는다. 자동 계산되고 넣고 이렇게 된다. 근데 질문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요거를 살짝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기초 잔액이, 자, 이것도 컴퓨터가 해주니까 요거 이해 못해도 답만 쓰면 돼요. 4,800만 원이 한도인데, 기초 잔액인데, 부인 누계이니까 300은 일단 송금 부산에 한번 시켰거든요. 한도, 뭐, 어떠한 경우든 간에 해서, 지금 얼마 남았냐면 4,500이 남았잖아요. 4,500이 남았는데, 퇴직금 지급액이 얼마였죠? 그러면, 이거 언제 추인되죠? 4,500을 넘기는 순간 추인되죠. 얘가 4,500을 넘기면 추인된다고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4,600이라고 친다면 이해가요? 남아있는 기초잔액 다 쓰고 100만 원 더 쓰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내가 여기 4,600을 넣으면 여기에 4,600을 넣으면 지금 4,500밖에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 추인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4,6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4,600으로 바꾸면 F3 누르면 이렇게 100만 원이 추인되는 게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추인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컴퓨터 믿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틀릴 게 뭐냐고요? 요거 여기 넣고 요거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뭐가 틀리냐고요? 얘가 틀리죠. 얘가 왜 틀리는데요? 밑에 안 뜨잖아요. 밑에 안 뜨면 틀려요. 우리가 컴퓨터를 믿어라가 전산세무 1급의 주제예요. 그런데 얘가 컴퓨터 믿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얘를 세무 조정하는 문제예요. 이해가시죠? 나머지는 시키는 대로 입력하는데 얘랑은 항상 나오는 루틴이에요. 그리고 얘도 나오고 항상 나오고요. 그래서 얘를 조심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고요. 이 부분 세팅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이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그대로 입력하는데 여기가 세무 조정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얘예요. 그래서 입력한 자료를 이제 이렇게 입력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1,300만 원을 300만 원 빼야 돼요.
300만 원 여기서 빼도 이제 결과값은 똑같을 건데 여기서 뺀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1000만 원으로 바꾸고 F3 누르고 여기에 임원이라고 치면 답은 일단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여기 밑에 안 뜨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봤더니 여기 3억과 2억 8천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은 계산하는 문제는 항상 안 나와요.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답지에 보면 여기 인원이 적혀 있는데 과거 답안에 보시면 인원은 적지 않아도 뭐 괜찮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3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항상 나오는 패턴이 똑같아요. 2호 자 여기 2호 자 그 다음 28 여기 28 28 없죠. 28 없고 단기 지급액 23 여기 단기 지급액이 여기 23 그 다음 한도 초과액이 50 한도 초과액이 그냥 부인도 계획이 50 똑같은 말이고 어쨌든 얘가 정답이죠. 2,600만 원이 정답인데 여기 넣는 코스가 이렇게 네 가지가 항상 패턴이에요. 네 가지 적고 진짜 옛날에 가끔씩 퇴직금 전환금 이렇게 제시될 때도 있습니다.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되고 어쨌든 요 한도 초과에 F3 누르면 여기 2,600이 뜨고 얘를 이제 한도라고 쳐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2,600만 원 따다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 퇴직금 지급액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추인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감상 좀 할게요. 과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 부분 입력하는 게 어려웠는데 여기에 보시면 잔액조회라고 나와요. 잔액조회. 혹시 여러분들 이거 이용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F2 누르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이제 조회를 하고 여기도 295번을 누르면 아까 문제에서 제시된 그 데이터가 그대로 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기초잔액이고 얘가 단기 증가고 얘가 단기 감소고 기말은 당연히 이제 자동 계산이니까. 근데 이렇게를 왜 봤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제시 안 해줬단 말이에요. T자로 제시한다든지 좀 막 말을 꼬아서 나오면 에이 몰라 여기 들어가서 볼래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다만 이 부분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준 퇴직금 지급액에는 원래는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것은 빼야 돼요. 그것까지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져요. 퇴직연금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빼주고 그 부분을 다시 세무조정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요거 보이시죠? 제가 사례를 이렇게 가졌는데 보이시죠?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죠. 이 금액이 다르죠? 그 이유가 이제 이 문제를 제가 그 캡처에서 좀 나온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퇴직연금에서 지급한 부분은 뺀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퇴직연금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급여 지급 규정 초과 금액은 상여로 처리하고 F3 안 나온다. 총 급여액에서 직접 제외시키자. 총 급여액에서 직접 제외시키자. 총 급여에서 직접 뺍니다. 전년도 부인액은 유보 처리해 놓은 것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 자동으로 추인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보여드렸고. 퇴직급여 불충분 대상의 급여는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라 적어놓으세요. 문제에서 이제 급여 지급 규정 초과 금액이라는 말이나 퇴직급여 불충분 대상 급여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직부인은 직접 부인한다. 아까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 강조라고 적어놓은 거는 제가 이 수업을 오래 했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강조를 했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더라. 확정 기여형 대상자 급여는 뺀다. 이중 퇴직한 사람의 급여는 뺀다. 여기 이제 별표죠.
기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초과해 지급할 때는 자동으로 나온다. 근데 옛날에는 자동으로 추이는 안 됐으니까 제가 강조했겠죠.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퇴직연금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